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래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K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차트가, 큰 그림에서의 차트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서 구경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몇몇 포인트들을 알려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상승이 일어났어요. 어제 이제 상한가가 갔고, 오늘도 조금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는 듯한 흐름이 보여서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그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영상 분석에 앞서서 종목 분석에 앞서서 일단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잘 버텨준 다음에 지금 224일선을 제대로 회복해주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여러 번 두드렸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에 무너져 내렸었던 이 포인트, 이 포인트까지 다시 도달을 해서 결국에 뚫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박스권이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지지를 물론 잘 받아줘야겠죠. 오늘 이제 KC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하고 지금 지수가 지금 원하는 포인트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었던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전 고점 박스권에 있었던 그 박스권 라인들을 뚫어냈을 때 그 다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상위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제가 코스피에게 원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 내가 평상시에 손절을 쳤다라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손절이 칼같이 나가줘야 되고요. 예전에는 막 고민했으면은 하루만 더 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빨리 그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치면은 내가 되도록이면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게 보수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중적으로도 봤을 때 내가 평상시에 한 종목을 최대 맥시멈 내 CD의 30%, 내가 1억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최대 3천만 원을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한 종목의 최대 비중으로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보수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죠. 절반 가량 이제 하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중의 폭을. 그런 것들이 바로 보수적인 매매가 될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최종 목표 금액을 여기까지로 많이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분할 매도를 막 20% 정도씩만 하고 여기 목표하는 곳에다가 수익을 냈으면은 아예 이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아래로 잡는다든지, 최종 목표 구간을 아래로 잡는다든지, 그리고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이 퍼센트도 높이는 게 이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죠. 짧게 먹고 나오고 현금을 좀 빨리빨리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보수적인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지금 그냥 차트를 그냥 코스피에 나와 있는 그냥 차트를 예시로 들어서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 손절 빨리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더라도 좀 빨리빨리 수익을 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들 이제 나의 현금을 좀 회수를 해서 모아두는 게 이런 이제 장이 완벽하지 않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렇게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흐름이 더 좋죠. 제가 얘는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라인이 이제 이 전저점 캔들에 의한 이 전저점과 그 다음에 이제 1년 평균선에 해당하는 이제 224일선이 이게 딱 겹치게 되는 요 구간이 있었어요. 요 구간을 쉽게 뚫어내기도 힘들고 쉽게 밀리기도 힘들고 뚫어내기도 힘든데 이때는 쉽게 또 뚫렸어. 그래서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엄청나게 하락폭이 컸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쉽게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이, 이때까지 좀 보기 힘들었을 정도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 중요한 자리를 또 쉽게 이제 강한 힘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얘가 밀리지 않고 쭉쭉쭉쭉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더 좋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에 있었던 이제 뚫어내지 못했었던 상단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를 마침내 이제 올라와 가지고 뚫어내고 그다음 이제 우상향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내 주는 게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아직 구름대보다도 밑에 있어요. 네, 구름대보다도 밑에 있으니까 확실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KC의 영상의 분석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와 자, 오늘 보유하신 분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아래에서 잡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의 신규 진입 포인트하고 살짝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오늘의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포인트는 바로 이 이전 고점 이전 파동에 있었던 고점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크게 3파동이 상승 곡선으로 나오게 되면서 큰 한 파동을 만들어냈고 이제 뭔가 두 번째 큰 파동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구간인데 핵심은 여기 캔들의 고점인 3,360원에 해당하는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인데 오늘 다행히도 그 포인트를 제대로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안 터져 나왔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어제 나왔었던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만 나와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아직 중요한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거래량이 이전에 많이 나왔었던 요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을 만큼의 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물량을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직은 얘가 요 라인을 지지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부정적인 포인트보다 이 라인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더 힘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분할 매도가 무조건 나가줬어야 되는 건데 분할 매도를 잘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내일 시가라도 당장 분할 매도를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3,360원 있잖아요. 여기 있는 3,360원. 이 3,360원을 장중, 첫 번째 장중, 두 번째 종가, 상, 이탈하게 되면 수익 실현, 나머지 물량을 수익 실현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애매하게 눌러줬다 다시 날아가게 되면 아쉬울 수 있어요.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익전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에 그리고 요즘같이 지수가 완벽하게 지금 완전 우상향 추세에 이제 막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혹시나 장중에 여기를 이탈한다든지 또는 종가상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맡기시면 되는 건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물량을 수익 실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왜?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한 번 하방으로 힘이 실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은 내려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너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얘가 큰 그림에서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다시 한 번 더 진입하면 되는 거니까, 눌러줬을 때. 그래서 신규 진입,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요 포인트를 살짝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수익 실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에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들이라든지, 여기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잘 그어놓고 차츰차츰 분할 매도를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다 라고 하시면은, 그 빈도가 만약에 적다라고 하면은 3,800원에서 한 번 더 분할 매도 해주시면 좋고, 이미 분할 매도를 꽤 많이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살짝 스킵을 하고 그 다음 지지받았었던 과거에 그쪽 포인트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뭔가 일봉상 보기에 너무 어지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봉상으로 끄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뭔가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 그리고 더 과거에 지지가 몇 번 일어났었던 구간들을 합쳐봤을 때 한 5,500원 라인이 살짝 조금, 그 다음 이제 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최종 목표 구간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요 사이사이 구간들을 분할 매도 라인으로 잡아가시는 것도 눈으로 보기에 좀 쉬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유자, 이미 하단 부분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를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수를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조금 저항을 많이 받았었던 이쪽 구간을 결국에는 캔들상 뚫어냈잖아요. 그러면 뚫어내고 요 자리를, 요 3,360원 자리를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지지 라인이 되겠고, 요 위에서부터는 다음 이제 상승 구간에서의 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박스가. 또는 우상향. 요런 식의 우상향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전고를 뚫어냈으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캔들의 상단 부분을 종가상 뚫었죠. 뚫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상승이 일어나고 눌러주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안 시키잖아. 이탈 안 시키고 여기서 다시 만들고 요 자리를 다시 뚫어내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요 자리를, 이때는 좀 이탈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구간들이, 그러니까 위험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밀려나, 두 번 밀려나, 세 번 밀려나, 네 번 밀려나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박스가 좀 길어지게 되고, 박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밀리게 되니까, 박스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밀리게 되면은 111선은 되게 우습게 밀어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살짝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매수 포인트는 224일선하고 448일선을 이용하는 게 좋고, 112일선을 스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살짝 꿀팁이고, 여기서 보여드렸었던 여기서 나왔었던 차트 흐름처럼 얘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을 제대로 지지만 해준다면, 스타트를 잘만 제대로 끊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 상승이 이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만약에 그걸 포인트로 잡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되겠냐? 아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부분, 이 3360 부분이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미 아랫부분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 실현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는 얘는 장중보다는 종가상, 되도록이면은, 이것도 근데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을 치는 라인으로 잡아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 포인트예요. 종가상 3,360원을 내가 손절 라인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요 위에 구간에 다 담았다는 전제하겠죠. 다 담았으니까 내가 목표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한 종목에 15%만 담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현금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에 최대 1,500만 원만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이쪽 구간에 1,500만 원이 다 이제 이미 매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빠르게 손절 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손실이 좀 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내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살짝 리스크는 있지만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장중에 5일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장중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는 게 좋고, 대신에 그러면 손절폭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 차이인데, 종가상 만약에 여기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털었다가 올라왔을 때 그 털리지 않는 그런 장점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시는 게 신규 진입하실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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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봉 가지고 내가 기준봉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를 달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기준봉 매매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3등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캔들을 3등분 하는 방법이 있고, 꼬리 빼고 꼬리 제외하고, 그다음 아니면은 2등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2등분 하는 방법이. 자, 그렇게 3등분 하신 분들은 뭐냐? 첫 번째 정찰병을 여기 첫 번째 선 위아래 구간에다가 첫 번째 정찰병을 보내고요.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다가 정찰병보다는 좀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여기 마지막 손절 라인은 시가거든요. 캔들의 시가 부분. 캔들의 시가 부분이 손절 라인이니까 이때는 겹치면 안 되겠죠. 여기 살짝 윗부분. 여기에 이 두 개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만약 정찰병이 한 1에서 2% 들어갔어. 그럼 여기 밑에는 한 5%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 한 8에서 한 9% 들어가면은 한 15% 정도가 딱 맞겠죠. 1, 5, 9 하던지 아니면은 2, 5, 8 하던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2등분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하고 여기 부분을 겹쳐가지고 한 5%,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평단이 이 가운데 만들어지거든요.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손절 라인은 둘 다 동일하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2등분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이 와서 손절을 하게 되었을 때 손실폭이 살짝 넓어요. 살짝 넓을 수가 있어. 3등분을 하신 분들은 최대로 많이 들어간 비중이 이 아랫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그 평단이 상대적으로 2등분 하신 분들보다 낮게 잡혀가지고 손실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났을 때도 수익폭이 더 크겠죠. 평단이 낮으니까. 단 2등분의 장점은 뭐냐? 3등분은 여기에 최대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근처까지 만약 기회를 안 주고 여기 정도만 내려오고 만약에 반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2등분 하신 분들은 이미 15%의 비중을 다 태운 상태고, 3등분 하신 분들은 한 끽해봐야 한 5에서 한 7% 정도밖에 안 태워졌잖아요. 수익폭의 차이가 좀 나겠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기준봉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각 선별로의 그 비중을 고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손절 라인을 제대로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왜? 기준봉 매매는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나온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 시가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없어요. 근데 요 강력한 힘이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얘가 다시 또 아랫부분에서 조금 더 매집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가 바로 제가 이전에 KC를 영상을 찍었을 때 실패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KC에 대해서 이제 기준봉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분석을 해드렸었을 때, 요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갔었던 매매거든요. 얘를 기준봉, 거래량이 딱 튀어 올랐었으니까, 그리고 꼬리보다 캔들의 몸통이 더 컸으니까, 얘를 이용한 기준봉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손절 라인이 나와버렸죠. 자, 손절 라인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가 밀리니까 여기를 저항선으로 받게 되죠. 저항선으로 받게 되고 큰 폭으로 다시 밀렸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올라오게 됐었어요. 다시금. 한마디로 얘는 기준봉을 이용한 이제 매집봉의 형태가 돼버렸던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매집봉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 꼬리 길이가 더 길고 앞에 매물대가 많은 매집봉이 두 개가 나온 형태가 결과론적으로 나오게 돼버렸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에 있어가지고 시가를 이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3,360원, 내가 3,36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서 싸움을 하셔가지고 바로 다시금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 내가
기준봉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벌어진 이 이격도에 따라 가지고 크게 눌러줄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수익을 보고 싶은 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목 매매 살짝 요번에는 좀 안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혹여나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전고점 뚫어냈던 요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또 다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상적으로 기준목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기회가 오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요 힘들게 뚫어놓은 요 자리를 다시 반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여기 위에서 얘가 지지를 받다가 날아가는 그림이 차트상 그림을 그릴 때 이쁘게 그려지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준목 매매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다가 다 쓸어 담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목이 차트가 이쁘게 그려지려면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혹여나 이탈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위에 내가 정찰병만 보냈거나 혹은 매매를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무 얘를 매매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그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기준봉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곧 있으면 구독자 1000명이 되던데 정말 여러분들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에 이제 보답하고자 정말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들 이제 관심 계속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